저희 아시아하우스도 장난 아니거든요. 네. 저희는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한 5, 6개월 정도가 아직 안 된 것 같고, 지금 성황리에 지금 풀부킹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아시하우스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숙소의 주소를 정확하게 명기를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약을 하면은 예약한 당일날 문자로 안내해 주시는 것 같고, 최근에 몇몇 숙소에서는 이런 방식을 좀 지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갔던 숙소도 그랬었는데, 그 장점이라고 보면은 당일날까지 내가 어디를 가는지 모르는 그 미지의 장소가 주는 설렘이 좀 있는 것 같았고, 강남역에서 이제 숙소까지의 거리를 쟀더니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고, 가평군 조정면에 있고, 이 땅 자체는 이 바로 앞에 있는 접근 도로보다는 조금 더 높게 도두어져 있어요. 한 2m 이상. 땅 위에서 봤을 때 약간 낮은 조경만 해도 그 아래에 있는 마을이나 이런 것들을 시야를 조금 차단해 줄 수 있고, 그런 낮은 조경이랑 그 멀리 있는 산이 배경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취해져 있고, 이 땅 내부에서는 숙소가 남쪽을 향을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북사면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어쨌든 북쪽에 있는 산을 봤을 때 빛을 받는 면을 볼 수 있으면서 또 땅 내에서 남쪽으로 뭐 트여져 있으면은 뭐 채광 같은 면도 확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숙소로 가는 길 쪽에서 가장 가까운 편의점은 한 9분, 10분 정도 거리에 있었고, 한 20분 거리에는 여기 초등학교가 있는 그 읍내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는 할인마트랑 프랜차이즈들도 좀 있고, 조금 좋다고 생각했던 거는 조정 시네마라고 하는 작은 극장이 있어가지고 영화도 좀 볼 수 있고 인프라는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홈페이지에 있던 문구인데, 우리가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이해하고 사랑한다. 로베르트 발조라는 스위스 작가의 문구인데요. 이 문구가 이 주소를 말해주지 않은 것도 일맥상통하게 여겨지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죠? 이 작가의 인생을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이 작가가 생전에 되게 유명하고 막 전업 작가로 살아왔던 게 아니라 기존의 다른 직업들을 가지면서 계속 글을 써왔고, 자기 스스로를 계속 겸손하게 낮추면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것처럼 드러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의미 부여도 같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테이는 왼편에 있는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부속실이나 아니면은 건축주가 거주하는, 그 호스트가 거주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오른편에 있는 저 건축물이 신축이 되면서 게스트들이 활용하는 건축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 로드뷰로 봤을 때 기존에 있던 건축물의 형태이고, 새로 만든 모습은 크게 변하지 않고 그 기존에 있는 그 틀을 그대로 활용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도장만 다시 한 거. 아니요, 창모도 바꿨어요. 외단열 마감으로 한 거가 아닌가요? 그 마감이랑 창호 크기도 조금 조절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느낌은 계구부를 통해서 조금 변화를 주려고 했던 제스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는 호스트 내외분 그 집이랑 뭐 약간 리셉션 겸 카페 겸 와인바를 일부 좀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신축해가지고 숙소로 사용하는 곳인데, 이게 하우스 A이고 하우스 B예요. 그 건축가의 의도는 여기 사실 마당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있고 각자의 마당이 있고, 이 가운데 있는 곳이 보일러 같은 기계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숙박하고 계신데 수리를 볼 일이 있다든지 손볼 일이 있을 때는 이 가운데 동선으로 관리자가 들어가고, 이 고객들의 생활에는 이렇게 온전하게 침해가 없이 하도록 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고, 기계실이 가운데 있으니까 왼쪽 오른쪽 집에 한 동인데도 소리나 그런 거에 대해서 격리를 좀 시켜주려고 했던 것 같고, 방음에 확실히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조금 그 글라스하우스라고 하는 그 사례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대요. 글라스하우스는 사실 사면이지만 홈페이지에서 자랑하고 싶어 하고 또 경험을 제공해주고 싶었던 게, 이 거실의 3면을 유리창으로 두고 그래서 자연을 최대한 많이 경험할 수 있게 하려고 계획을 했다고 하고요. 공간 내부에서 보면은 빨간색으로 된 부분들이 가구, 싱크대나 붙박이 장 같은 거고, 녹색으로 된 부분이 침실 존이거든요. 뒤에 나오겠지만 글라스하우스에서 이제 키친 다이닝이랑 베드룸 그 요소만 좀 따가지고 와서 계획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글래스하우스를 했던 평면의 예시를 갖고 온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사면이 유리로 되어 있고, 아래 단면을 한번 봐주시면 단면에서처럼 저렇게 사람이 서 있을 때
사면의 자연을 다 느낄 수가 있는 공간이에요. 저는 이제 컨텐츠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아시하우스 호스트는 브랜드에 대해서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세요. 애초에 두 분들은 브랜드 디자이너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고 현재는 이제 귀촌 해가지고 스테이를 운영하고 계신 건데 신혼부부 때부터 빈티지 가구 같은 컬렉팅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신혼 아파트가 되게 거의 창고 수준으로 컬렉팅 될 정도로 오랫동안 해오셨고 근데 주중에 열심히 일하시고 주말에 근교로 나들이 가는 그런 루틴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가 꼭 서울에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리고 또 직장을 관두고 이런 거에 대한 허들도 조금 두 분 다 낮으신 거라 가지고 그래서 귀촌을 조금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렇게 다짐을 하시고 땅을 이제 찾으려고 3년을 발품을 파르셨고 그러다가 여기 있는 땅을 딱 보시자마자 이제 확신이 딱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원래 이 땅에는 오래된 갈비집 같은 그런 식당 건물이 폐허로 존재했었는데 그걸 고쳐가지고 주택으로 쓰시면서 이제 스테이로 운영할 공간을 신축을 결정을 하셨던 것 같고 이 두 분은 영화 파리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셨대요. 거기 안에 나오는 호텔이나 이런 거에 대한 취향에 잘 맞아가지고 프랑스 여행을 가서 호텔에서도 이제 묵어보고 그런데 부티크샵 같은 데서도 빈티지 가구들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공수해 오시고 그리고 그 건축물 중에서 자기들한테 영감을 줬던 건물은 글라스 하우스들 예를 들면은 앞에서 봤었던 필 존슨 글라스 하우스도 있고 판소스 주택 같은 것들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사방 유리로 된 곳에서 보는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싶으셔가지고 이런 스테이를 계획을 하셨던 것 같고 이분들 스테이에 있는 가구 같은 것들은 되게 유명 디자인이나 뭐 그런 빈티지는 아니고 두 분들이 여행하시다가 자기들 취향에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컬렉팅 해 오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프랑스에서 부티크 샵에서 공수해 온 건데 그 부티크 샵 자체가 뭐 3대째 운영하고 뭐 그런 곳이래요. 그래서 이 제품을 보면은 아직도 그게 운영되고 있겠구나 약간 그런 기억을 회상하시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가평에서 뭐 선선한 가을 그럴 때 야외에서 그 시간 보내는 것도 좋고 해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랑 작은 영화제처럼 같이 영화 보고 그런 것도 컨텐츠를 꿈꾸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공간에 따라서 제공되는 컨텐츠도 좀 조사를 해봤는데 처음에 그분들이 고쳐가지고 생활하시는 리셉션 동에서는 아침이랑 입실하고부터 저녁 9시까지는 카페랑 와인바를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고 카페 메뉴는 지금 그 인스타를 보면 열심히 개발 중이신 것 같아요. 그런 걸 스토리에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내추럴 와인도 판매를 하기도 하고 이제 미리 말하면 객실로 준비해주는 서비스를 조금 진행하고 있고 숙소동 내에서는 여기에 가든, 메디테이션, 티, 그다음에 북 이렇게 이제 컨텐츠가 있는데 가든이라고 해서 설명을 어떻게 써놨냐면은 겨울 정원이 약간 삭막해 보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식물 자체의 줄기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아름다움을 보기에는 더 좋은 계절인 것 같다 이런 설명글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관점이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큐레이션이 되게 좀 특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그래서 뭐 메디테이션 명상 도구 같은 싱잉볼 같은 것도 마련해 놓고 티 옆에도 보면은 준비해둔 차를 마시면서 풍경을 감상하길 바란다 이러면서 안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조금 제안해주는 큐레이션이 조금 눈에 띄었었고요. 그 예약하기 전에 이제 동의 사항들 보면은 객실 인원은 A동은 2명까지였고 B동은 영유아 포함해서 3인까지 가능한 객실이었고 한 단체에서 A, B동을 동시에 예약하는 걸 좀 막아뒀어요. 그래서 그 조용하게 풍경을 감상하는 거를 조금 그런 정체성을 지키고 싶어하는 게 좀 느껴졌고 인스타를 봤을 때도 이렇게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 정체성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좀 시켜주는 것 같아요. 가든 카테고리에서는 이분들이 가드닝을 직접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경도 이분들이 직접 좀 하신 것 같고 아침에 조식으로 제공되는 샐러드 채소 같은 것들 직접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 생활의 스타일을 노출시키는 측면이 있었고 하우스 뭐 이런 것들은 객실에 대한 프리뷰가 있을 것 같고 쿡이라는 것에서는 메뉴를 자기들 개발하고 뭐 그런 것들을 올려주고 다이어리나 노티스 이런 데서는 자기들이 주고 싶은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 같고 그리고 고객들 프리뷰가 있고 그리고 섬세하다고 봤던 거는 플레이리스트를 공유를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의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 공유하고 싶어하는 인상이 조금 있었어요. 그 플레이리스트는 그 숙소에서 틀었을 때 그 분위기가 약간 완성되는 역할을 해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건물을 설계한 이제 노말 건축에서 인터뷰에서 보면 스테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 뭐 호텔, 풀빌라 이런 것처럼 별도의 하나 카테고리로서 자리 잡아 있잖아요. 우리가 전세, 월세 내고 집에 살듯이 일세를 내고 여기 집에서 하루 이틀 머무르는 게 스테이의 정체성인 것 같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스테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그 호스트의 그 정체성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잘 녹여내는 게 되게 핵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좀 조사를 하면서 조금 느꼈어요. 이상입니다. 장난 아니죠? 이 두 개 딱 보니까 그 말씀 주신 대로 확실히 만드는 사람의 취향이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되게 섬세하게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두 개 조금 다른 점이라면은 공간을 만드는 방식이, 호지는 그 취향도 내 취향에 맞는 거를 이 공간에 맞는 것들로 다 만든 느낌이면은 여기는 여러 가지 시간대와 뭔가 기억과 이런 것들이 축적된 사물들을 모아놓은 형식으로 그 공간들을 구성한 게 약간 다른 무드를 만드는데 좀 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분 호스트는 그 이렇게 리뷰를 보니까 어떤 분은 오래 전부터 이분들을 알고 계셨고 이분들의 스타일을 조금 약간 좋아하시는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스테이를 하기 전에 이 부부 두 분 자체가 브랜딩이 좀 돼 있었던 분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뭐 브랜드 디자이너들이시니까 그런 거는 워낙 프로페셔널 하신 것 같고, 사진도 보면은 이제 건축 중공 사진 촬영한 거랑 이분들이 홈페이지에서 보여주는 사진이 되게 톤이 엄청 다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찍은 사진이 훨씬 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예, 이분들 취향을 더 잘 담아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사진이 그것 또한 컨텐츠가 되고 있는 것 같은. 저도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 아시나 호지나 둘 다 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썼다는 공통점이 있으면 그거를 풀어내는 방식은 완전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에는 각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그걸 해결해냈다면 아시아하우스는 본인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그걸 해결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에 게 조금 더 다수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면 뒤는 조금 더 이제 개인에게 집중돼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훨씬 프라이빗한 느낌이 맞아요. 있고, 어쨌든 구조적으로도 호지는 별동이잖아요, 다. 얘도 물론 별동이기는 한데 약간 느낌이, 여기는 내 방을 공유하는 느낌이면은 호지는 그거보다는 조금 거리가 있는, 정말 별채 숙소 하나를 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일상적인 걸로 비교를 하면 하숙과 자취의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 네. 저기선 자취하는 것 같고 여기선 하숙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주인집 느낌이다. 가구에다가 그냥 내가 하숙하는 것 같고. 하숙하면 이제 주인집 아줌마의 입맛에 이제 길들여져야 되잖아요. 이제. 근데 그게 잘 맞으면 너무 좋고. 너무 좋지. 어쨌든 외국에 있는 것들을 계속 수집해오고 자기가 오랫동안 가져온 거잖아요. 그게 다른 숙소들이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낸 것들과는 확실히 다른 이미지를 나타내는 게 외국 여행 가서 맞이하는 색다른 분위기나 가구들을 만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는 막 다 숙소들 가면 요즘 비슷한 브랜드의 어메니티, 비슷한 가구들이 사실 반복적으로 많고 그런 게 인스타그램에 제일 많이 소비되고 있어서 같은 곳을 가지 않았는데 이미지가 비슷하게 다가올 때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확실히 그런 부분이 중복되지가 않으니까 갔을 때 되게 좋은 경험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사실 아시 호스트들이 자기들도 스스로 얘기하기를 아까 그 영화에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나 무드들을 되게 좋아해서 그런 걸 좀 만들고 공유하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어떤 걸 따라해서 뭔가를 만들면 그게 되게 약간 이미테이션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사실은 자기들의 취향 자체를 공유하고 싶었다는 마음을 가지고 만든 거다 보니까 그 이미테이션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상을 구현한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의 이상향. 이상향을 같이 공유하고 그러는 공간으로 느껴져서 이분들의 언어로 재해석된 또 다른 어떤 공간을 구현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호지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호지는 이제 여러 브랜드들이랑 협업했잖아요. 그래서 그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더해지면서 풍성해지는 느낌이면은 아시는
우리가 요즘에 딱 어디 가면 아 저거 의자 어디 거 저거 어디 거 이런 식으로 모던한 무드의 가구들이 기성으로 이미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의 가구들이 익숙해졌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정말 순수한 빈티지. 이게 어떤 브랜드의 스토리가 더해진다기보다 그냥 뭔가 그 시간은 담고 있는데 거기서 그 스토리는 이 건축주들이 가지고 있는 취향이나 기억이 더해진 거다 보니까 뭐 사진들이나 이런 무드들을 봐도 약간 그 소품들을 찍은 컷들도 꽤 많아 보이고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되게 의미 있구나. 그게 다른 의미에서의 어떤 풍성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호지의 호스트도 사실은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있고 그거랑 맞는 브랜드들을 이렇게 편집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예를 들면 그게 자연스러움이든 지속 가능성이든 그게 뭐였든 간에 그것들을 각 브랜드가 해석하는 방식이 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조금 약간 열린 결말이라고 해야 될지 다채로움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아시 두 분의 호스트는 사실 그 두 분의 관점에 진짜 되게 뾰족하게 녹아있는 그 브랜드의 성격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게 저는 조금 차이인 것 같고 둘 다 재밌는 요소인 것 같아요. 분명한 건 정말 취향이 분명하다. 저는 진짜 이거 보면서 와 이게 뭔가 3년을 땅을 찾으러 다니고 이런 것들의 이야기나 이런 백그라운드 스토리는 저런 게 진짜 되게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은. 스토리의 힘이 크죠. 그게 네. 컨텐츠가 되는 거죠. 네,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두 사례 다 호스트분들이 엄청 정성을 들이고 항상 거주하고 있다는 게 저희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거랑 조금 다른 점일 수 있겠다. 그래서 앞에 호지하우스 같은 경우도 사례들을 보면은 갔을 때 주인분들이 굉장히 환대해서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이랑 아침도 그때그때 다르게 조식이 제공되는 점 그런 부분이 어쨌든 상주하면서 계속 준비를 하고 가꾸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디자인이랑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참여는 하지만 사실상으로 상주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다르게 해석해서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막 상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맞아요. 한편으로는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저게 유지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주를 네. 안 하면 네. 저걸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꿀 수 있을까? 물론 뭐 정기적으로 당연히 가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 게스트는 매일매일 달라지는 거니까. 이렇게 요즘은 장기 투숙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워케이션처럼 좀 오시는 분들은 상주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더 편하게 시설을 이용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들거든요. 근데 이 워케이션 요즘 진짜 많이 해요. 프리랜서 분들은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좀 줄어든 추세 아니에요? 줄어들었어요? 네. 애초에 워케이션을 프리랜서 분들이 많이 하시는 건가? 나온산에서 보셨나요? 코쿤이 워케이션처럼 아, 해가지고 파주에 이제 자기 작업실처럼 아예 빌려서 몇 주 동안 작업을 하더라고요. 아예 자기가 음악 장비들도 다 실어 가가지고 그냥 새로운 좀 네, 환경에서 작업하고 싶을 때 그렇게 장소를 찾아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면 호스트가 없을 때 좀 자유롭게 거기를 누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호스트가 완전히 없진 않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 그리고 그냥 뭐 주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관리를 해준다거나 그랬을 때도 장점이 있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워케이션 위주로 이제 채워지는 게 더 이상적이긴 하죠. 어쨌든 환대의 경험이 되게 시스템으로 많이 대체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상주를 안 한다 그러면 그게 그냥 정말 좋을지 나쁠지로 생각하면은 지금으로서는 나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례들을 보고 나면 네. 말씀하신 상주라고 하는 게 진짜 거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준거주에 요 사례 두 사례처럼 아니요, 그렇게는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워케이션 가는 느낌으로 저게 장기 투숙을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제가 말했던 상주는 직원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운영자가 있는 거를 저는 상주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러다 보면 출퇴근이 어려워지면서 점차 거기에 내 고정 숙소를 얻게 되지 않을까. 관리동에는 관리자 숙소가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되게 근본적인 우리가 처음에 설정할 때 근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기는 할 것 같네요. 출퇴근을 하더라도 거기는 뭐 숙식을 위한 구조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랬을 때 너무 좋은 경험들을 줄 만한 사례들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저걸 보니까 우리가 기획하는 게 사람들이 좋아할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우리가 직접 저렇게 막 환대하기가 힘들다면 그러니까 저는 그 마음이 일단 세팅이 좀 돼 있어야 된다. 우리는 건축가니까 공간을 잘 하는 거는 걱정이 없는데 저걸 봤더니 컨텐츠와 환대와 약간 이런 프로그램적인 거의 역량이 2배 이상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 스테이가 비싼 이유가 저걸 끊임없이 계속 고민하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발전시키고 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도 와서 머무르는 숙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작은 영화관으로 발전시키는 거 아니면 뭐 소셜 다이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워크숍이나 그런 이벤트가 계속 일어나는 걸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숙소에서 좀 더 발전돼서 어떤 프로그램까지 갈 수 있는지를 좀 같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궁극적인 목표들도. 네. 왜냐면 사실 이게 호지라는 곳이 세 동이라고 있다고 했지만 많이 가서 한 동에 한 번씩 머문다 해서 한 3번 정도 가면 사실은 또 가고자 하는 소구력을 갖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환기시킬 수 있는 게 프로그램적인 측면이지 않을까. 어쨌든 뭔가 그 라이브함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우리 4명이서 공통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고정돼 있어서 계속 누가 드나들면서 그러니까 소모적으로 쓰는 그런 느낌보다는 호지 같은 경우도 강아지랑 애기랑 약간 마스코트처럼 걔네 생활을 막 따라가면서도 호지를 담아내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생활감 같은 거를 담아낼 수 있는 뭐 그런 게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은 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보니까 하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좀 공유할 수 있게 길도 조성돼 있고 따로 독채이지만 울타리가 크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독채처럼 완전히 담도 둘러싸져 있어서 그런 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 사전에 고민을 해서 컨셉을 맞춰야겠다. 그 방향성이 크게 다를 것 같거든요. 지속성 있는 프로그램 세팅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하네요. 제가 느끼기에는 독채라고 하면은 뭔가 스파 공간도 있고 그 둘이서 온전히 즐길 수 있고 남들에게 이제 시선을 받지 않는 온전한 공간이 있을 때 독채를 더 많이 찾는 것 같은데 호지가 완전히 다른 방향성이었어가지고 무엇이 더 적절할지가 좀 고민돼요. 이게 땅 규모가 여유가 있으면은 사실 저는 둘이 같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꼭 뭐 우리가 하는 4-5개의 채가 다 연결되어 있을 필요도 너무 다 독립적일 필요도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1,000회배 정도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선택한다면 정말 다 독립적이에요. 사실 보면서 3,000회배는 돼야 되는 건가 싶던데. 여유 공간이 저 정도 돼야 정원이라고 부를 만한 공간이 생기는 건가 하는 생각은 맞아요, 들어요. 개방감에서 많은 차이가 생길 테니까요. 대지 면적이. 아니, 우리는 다 다는데 생각보다 너무 막 가까워. 바로 옆에 소리가 들리고. 떨어뜨리는 났는데 거의 옆방 쓰는 느낌이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 근데? 돈을 벌어야 되네. 한번 부딪혀보죠. 했을 때 1000회배에서 영 안 어떤지. 되나. 그래요. 파일럿을 한번 가볼 수 있으니까. 실제로는 어느 정도는 더 필요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각자 이제 흩어져서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마련해 와야지. 다음에는 저희가 진짜로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 계획서를 아예 작성해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로 진짜 나아가야 하는지를 좀 정리를 해서 수정을 계획을 한번- 하더라도 네, 일단은 그렇죠. 시작을 하는. 기준점을 한번 잡아보는 네. 걸로. 그러면 다음에 계획서를 가지고 만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